바른경제 이 시간을 통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 연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어떤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졸속으로 경제 정책을 내놓고 반대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안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가 이제 노동 시간을 주 69시간까지 허용했다고 하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쌀값 안정화 대책입니다. 오늘은 이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논란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이제 통과를 시켰다가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이제 행사를 해서 무산이 된 양곡관리법. 이게 그러니까 쌀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단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2021년 9월 재작년이죠. 쌀 한 가마니에 80kg 이게 21만 7천 원까지 하던 것이 지난해 9월에 이제 16만 3천 원까지 떨어져서 무려 25%나 폭락을 했죠. 예. 농민들은 이 가격으로는 생산 원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반발을 했고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해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그것마저 이제 무산이 됐고요. 국회에서 재투표를 했지만 예상대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예. 3분의 1을 못 넘었으니까요. 네. 예. 애초 의무 수매 기준은 이제 쌀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질 때 정부가 수매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중재를 해서 쌀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가격이 5에서 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대로 수매해 쌀을 가격을 안정화한다. 이게 이제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농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뚜렷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양곡관리법마저 이걸 무산시키니까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이 점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쌀값 얘기할 때 이제 쌀 무게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신 단위도 있고 재는 단위가 한 섬, 한 가마니 아까 뭐 80kg 얘기하셨잖아요. 네. 킬로그램도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사실 한 섬 이거는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게로 쓰고 있는 건데요. 예. 보통 한 섬이 180리터입니다. 리터는 예. 부피잖아요. 그렇죠? 쌀 한 섬은 144kg 정도가 되고 벼 한 섬은 180에서 200kg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리터는 부피고 킬로그램은 무게이기 때문에 벼는 그 수확식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부피 차이가 있어서 부피와 무게가 1대1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종마다 부피와 그 무게를 딱 재보면 다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쌀 한 가마니 무게가 현재 이제 80kg으로 통용되고 있죠. 근데 이 가만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쓴 말로 가마스라는 일본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쌀 한 가마니 무게가 80kg인데 또 포대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네, 한 포대, 두 포대. 쌀 한 포대는 보통 40kg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가게에서 쌀 살 때는 20kg짜리 제일 많이 사죠. 예. 네. 그래서 한 포가 아니라 반 포씩 사다 먹는 그러네요. 게 이제 네. 일상인 거고요. 이렇게 쌀 무게를 재는 계량 단위가 다양하다 보니까 뉴스를 들을 때는 정확하게 어디가 기준인지 좀 얘기하는 게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량 단위가 우리가 미터법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섬이나 뭐 일본 말, 그 가만이라는 말 이런 거 쓰기보다는 푸대나 킬로그램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쌀값 이야기할 때는 농민들이 아직은 가만히 그 단위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80kg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이제 현재 정부가 여러 대책들 물론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이제 떨어지고 안정화되기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 쌀값이 정말 어느 정도로까지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16만 3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정부 수매 이후에 18만 8천 원까지는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18만 5천 원까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떨어진 지금 상태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2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잠시 쌀값이 오르는 듯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농민들이 또 쌀을 내놓는 바람에 하락을 해서
이걸 보면 이제 농민들이 정부 못 믿겠다. 네네. 쌀 출하 가격이 어떻게 되든 일단 있는 쌀 팔자 이런 지금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쌀값을 안정시켜서 농민을 보호해야 될 농림식품부가 뒷짐지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불안을 가중시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일에 농식품부 국회 업무 보고에서 쌀값이 떨어진 데 대한 그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농식품부는 불과 일주일 후인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쌀값 얘기는 전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문제를 촉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늘 그 쌀 수매 그 의무적으로 정부가 수매하는 건 이건 혈세를 낭비하는 거다. 이런 걸 강조했고 또 농민들이 편하게 기계로 벼농사만 지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또 심지어 도덕적 해이론까지 들고 나오니까 농민들이 지금 잔뜩 화가 난 상태인 거죠. 예. 그 쌀이 과잉 생산되면 뭐 재고가 더 쌓이게 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는 쌀 과잉 생산국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쌀은 우리 주식이고 전략 무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사료를 포함해서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절대적 식량 수입 국가고요, 우리가. 예. 쌀 자급률도 100%가 아니고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쌀 농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주식인 쌀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매년 의무 수입하는 그 쌀 양이 40만 8,700톤이나 되거든요. 예. 이거 없으면 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상기후로 언제 또 흉년이 올지 모르고요. 불과 3년 전인 2020년 전만 해도 태풍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약 30만 톤 정도 부족해서 실제 그랬었군요. 예, 비축 물량 부족이 우려돼서 당시 정부가 긴급 대책에 마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외 이상기후가 잦아진 상황에서 식량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거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경우나 코로나 사태와 같이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각국이 이 식량을 다 그 자기네 국가가 확보하기 그걸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한 나라들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걸 과거에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쌀 대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현 정부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일단 양곡관리법을 이제 거부를 해놨잖아요. 이후에 그럼 어떤 좀 안정 대책들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그 새 정부 출범 후 가루쌀을 생산을 늘리겠다 이런 대책도 내놨고요. 전략 작물 직불제 이런 거를 이제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밥쌀이요. 그러니까 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밥쌀이 있고 가루쌀이 있는데. 예. 밥쌀의 그 구조적 고임금 과잉을 해소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이나 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농정 1호 정책으로 추진해서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쌀값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이제는 좀 논의가 돼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그나마 합리적인 것이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벼농사 대신에 이제 우리 밀이나 콩과 같이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면 그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농가 소득도 높이고 이제 수입 대체 효과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곡물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쌀 의무 수입 물량을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상대국과 좀 타진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를 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좀 강구해 보고 멀리 갈 것 없이 이제 북한에 식량 좀 지원해 주고 핵실험 좀 그만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든지 쌀이 부족한 경우가 사실 걱정이지 남는 거 처리하는 방안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대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